안녕하세요, 키안입니다. 오늘은 공산주의 국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공통적으로 저희가 겪게 되는 그런 이상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저는 맨 처음에는 얘네들이랑 나랑 생각하는 차이가 너무 달라서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이렇게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얘네들의 사고방식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얘네 사상의 뿌리를 제가 공부를 좀 해봤어요. 파봤어요. 유물론. 이 유물론이 대부분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사고방식이 좀 달라요. 그럼 유물론이 뭐냐?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양심보다는 돈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들한테 막 사기를 미친 듯이 쳐. 뭐 주식 사기, 뭐 부동산 사기, 막 별 사기를 다 치잖아요. 그 사기를 다 치는데 괜찮아. 그냥 깜빵 가서 한 3년에서 5년만 썩다 오면 되지. 대신에 그 돈 다 내 거잖아. 요런 마음가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창출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최고야. 내가 생각했던 공산주의랑 전혀 다른데? 공산주의는 공평하게 나누는 거 아닌가? 돈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지 않나? 아니에요. 유물론적 가치관. 돈이 최고다. 얘는 이런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더해져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자산을 분배를 받아야 돼. 공평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트남에 가. 그럼 바가지를 미친 듯이 씌우잖아요. 그때 왜 나한테 바가지를 씌우냐 이러면서 현지인 데리고 가서 따지면 너는 부자잖아. 당연히 우리한테 돈을 비싸게 줘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너는 부자니까 나한테 돈을 줘야 돼. 그리고 조지아 갔을 때도 조지아나 이런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좀 약간 공산주의 그 물이 남아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돈을 달라 그래요. 돈을 빌려달라 그래. 그냥 달라는 소리야. 그래서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 생각에는 우리가 부자야. 니네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줘야지. 우리한테 돈을 좀 주는 게 어때서? 나눠야 되는데. 아니 왜 나한테 돈을 달라 그러지? 나 몇 번이나 봤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 돈 좀 줘. 이런다니까요. 돈 좀 빌려달라고. 맨 처음에는 얘가 진짜 위급해서 그런가 하고 빌려주는데 절대 안 갚는 거야. 그래서 왜 안 갚나 싶었더니 너는 부자의 나라에서 왔으니까 넌 부자니까 넌 돈 많잖아. 뭐 이런다는 거야. 내가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 가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그 나라 사람이 돈을 달라 이러면 선뜻 주지 마세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이걸 또 심도 있게 들어가자면 마르크스랑 아담 스미스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설명을 하지?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담 스미스 아시죠?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서 소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은 개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려는 본성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러니까 이기심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상이 팽배할 때 19세기 때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어때? 모든 것이 기계화 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소가 밭을 막 갈았어요. 그런데 기계가 들어와가지고 다 이게 수확을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30명이 할 양을 이 기계 한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안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실업자가 엄청 많이 생겼겠죠. 농촌은 이런데 도시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대량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노동력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농촌의 실업자들이 전부 다 도시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본가들은 어때?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물건을 엄청 많이 생산하도록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임금을 제대로 쳐주지 않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있어. 이 기계가 신발을 막 찍어내는데 10,000개를 찍어내고 나면은 이 기계가 작동을 멈춰. 고장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기계값이 10,000달러고 10,000개를 만들면은 완전 고장이 나. 신발 하나 만드는데 1달러? 이 정도로 가치가 매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본가들은 효율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계로 만들 수 있는 비용보다 사람을 써가지고 더 많이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이 만들게 하고 더 적은 돈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노동력의 가치를 아주 낮게 만드는 거죠. 12시간 이상을 일을 시켜버리는 거야. 근데 추가 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거지. 아니 우리가 야근을 하고 그리고 주말에도 일을 했어. 당직을 썼어. 근데 추가로 돈이 안 나오는 거야. 보너스가 안 나와. 근데 여기서 사장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해진 시간만큼만 일을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왜냐면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더 적은 월급을 주고 더 많이 이 근로를 시켜도 이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장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를 해. 그럼 어떤 노동자를 쓰겠어요? 어린이와 여인들. 상대적으로 더 헐값에 싼 값에 이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이 학교에 못 가고 공장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돈 벌러. 그래서 어떻게? 3살, 4살, 5살 이런 애들, 7살 이런 애들이 공장에서 막 일을 해요. 돈을 벌어.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는 점점점 부자가 되고, 그리고 노동자는 점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게 칼 마르크스였죠. 보통 마르크스 하면 혁명적인 투쟁이나 아니면 공산주의를 생각하시는데 그 이론만 보자면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사상이 맨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마르크스가 이 자본가들로 인해서 착취가 되는 노동 착취를 당하는 이 노동자들의 삶을 보면서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계속 가난하지? 자본주의는 정말 이상적인 체제일까? 라는 의문을 던진 철학자였죠. 그는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어떻게 파괴를 시키는지 그걸 밝히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집필한 책이 뭐죠? 자본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사상이나 철학은 늘 괜찮아요. 그 자체로는 괜찮아. 근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변형을 시켜서 사용하려는 정치 세력들, 이익 세력들, 그 집단에 의해서 변질이 되는 거다. 하지만 맨 처음에 만들어진 그 취지 자체는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도 그 산업혁명 때 착취를 당하니까. 근데 마르크스도 몰랐을 거예요. 이 독재자들이 어떻게 그의 사상을 차용하고 인용하고 변형을 시켜서 자기 입맛대로 막 그 양념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고 막 간장 넣고 해가지고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냈는지. 예를 들자면 북한의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지는 전혀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주체 사상이 뭐냐면 김일성 일가의 수령유일 지배체제예요. 그들의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변형한 체제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일부 계급이 막 독점을 하는 거죠. 이 독점한 생산수단을 인민들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사회죠. 아무튼 제가 공산주의 국가를 막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게 얘네들 사상이 우리랑 좀 많이 다르구나. 얘네는 유물론적, 그러니까 물질 우선주의, 돈이 우선이다, 양심보다. 요런 게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배를 해야 된다. 부자들은, 이 자본가들은 너는 부자기 때문에 우리 모두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기본으로 깔고 간다. 이런 걸 느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랑 통일을 하게 되면 이런 사상적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애초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달랐기 때문에 야, 너 도덕 없다, 양심 없다 이러면서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들의 사상이나 이념,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